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총리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위드 코로나 시행한 지 5일 지났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한마디로 지금 조마조마합니다. 네.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하는 그 한 걸음 내딛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큰데, 이게 또 우려가 되는 게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우리 의료 체계를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살펴보면요. 5일 기준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44명, 그래서 사흘 연속 2,000명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5일에 정점을 찍었었죠. 그때 3,270명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10월 들어서 1,000명 내외로 하락을 하면서 이제 안정세를 조금 보여오다가 1일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일상 회복 시행에 따른 그런 확진자 수 증가는 아직은 본격화되지 않은 게 아니냐, 즉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정부는 현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일 확진자 한계치를 5,000명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들 2, 3주 내에 확진자가 5,000명 넘을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신규 확진자 중에 이 확진자 중에 중증으로 넘어가는 중증 이완율 1.5%에서 2% 보고 있고요. 하루 확진자가 5,000명에 이른다면 그러면 매일 100명 정도 위중증 환자가 발생한다는 거죠. 현재 중환자실 가동률 47%입니다. 그러나 확진자가 가장 많은 수도권 보면은 60.8% 정도 되고요. 정부는 병상 가동률이 75% 넘길 때 일상 회복 전환 요거 중단하는 비상체계에 돌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 혹시라도 곧 도달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대본은 수도권 병상 확보 행정명령 계획 발표했죠. 예. 확진자가 하루 7,000명, 상황에 따라 하루 10,000명 환자가 발생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병상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계획이나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옳고 좋습니다만 이게 병상을 늘린다고 해도 의료 인력까지 확보가 돼야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확진자 진료할 수 있는 이런 감염병 관련 전문의, 간호 인력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확진자 급증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예상치보다 더 빠르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병상, 의료 인력 등 충분한 대응 체계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 필요하고 또 개선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이 병상 확보, 의료 인력 확보 계획, 그리고 확진자 급증에 대한 비상계획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이 질의 과정에서 사실상 다 준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결국 핵심은 우선 위중증 환자들이 급증했을 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그만한 병상 확보 문제고, 그리고 또 지난 한 2년간 거의 초죽음이 되다시피 희생해 준 이 의료진들 지금 정말 그분들도 위기 상황입니다. 그분들을 뭔가 조금 더 쉬게 해주고 교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의료 인력의 배치가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금방 되는 게 아니니까 네. 계속 여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아까 75%라고 그렇게 딱 못 박지는 마시고요. 예. 대충 그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국민들한테 이 상황을 네. 긴급 멈춤해야 합니다라고 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위드 코로나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방역 체계 마련이 절실한데 그런 점에서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 1,100만 명에 달하는 미접종자 관련 방역 대책입니다. 아시다시피 미접종자들 사망 위험이 접종자들 비해서 훨씬 높으니까요. 실제 최근 5주간 확인된 코로나19 사망자 389명 가운데 예방 접종 완료자가 아닌 인원의 비율이 75%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면 치료할 병상 확보 관건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현재는 전담 치료 병상 기준 가동률이 46.1% 아직 여유 있습니다. 그런데 위드 코로나 이후 미접종자들 중심으로 중환자 급증해서 이 병상이 포화 상태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안전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미접종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률 높이는 이 미접종자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또 관련 계획 무엇인지. 예, 정말 그냥 뭐 퍼센트 이러면 실감이 나지 않지만 아직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이 1,000만 명, 1,100만 명 잃어버리면 네. 사실 엄청나거든요. 네, 네. 그 중에서 18세 이하를 빼고
보더라도 지금 한 500만 정도가 사실 이분들은 꼭 접종을 했으면 하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못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좀 저희들은 어떻게든 이분들한테 백신의 안정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또 결국 이 방역 패스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이제 말하자면 시설을 개방하거나 할 때 그래도 이분들이 좀 다른 사람들한테 또 본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방역 패스 같은 방법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자꾸 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해내겠습니다. 네, 백신 안전성이랑 좀 궤를 같이 하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 미접종자들께서 백신 접종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접종 이후에 이상 반응에 대한 그런 불안감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방역 완화 이후에 미접종자 중심으로 병상대란이 일어나는 거 막으려면 이 백신 이상 반응을 폭넓게 좀 인정을 해야 되고 또 충분하게 보상하는 등 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요. 최근 정부의 인식조사입니다. 미접종 사유 중 70%가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즉 미접종자들이 백신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국가가 이상 반응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그런 믿음을 심어줘야 하는데요. 정부도 이를 당연히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이에 당초 정부는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 간의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처음에는 피해 보상을 했지만 백신 접종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2021년에 한시적으로 지난 5월부터 인과성이 부족한 사례에 대해서도 지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은 있으나 이게 백신과 이상 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1,000만 원 이내에서 진료비를 지원을 했고요. 6월에는 1일 5만 원 범위에서 간병비 추가 지급 시작했고요. 9월에는 기존의 중증 환자에서 중증 또는 특별 이상 반응 환자로 대상자를 확대를 했습니다. 21년 예산은 22억 7천만 원, 그리고 현재까지 지원 환자는 총 51명, 지원 건수는 9건, 지원액은 3,800만 원입니다. 근데 그 총리님 이게 2022년 예산안에는 이를 위한 예산이 따로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21년 한시적인 지원이었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그런 입장인데요.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백신 이상 반응 인과성이 불충분하더라도 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님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 백신에 대한 그 과도한 어떤 불신 같은 거 이걸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더라도 환자의 의료비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그 내년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 의료비 지원 상한도 지금 1,000만 원인데 그 네. 3,000만 원으로 올릴 네. 작정이고요. 네. 또 앞으로 이제 조금 폭넓게 인정을 하려면 질병청한테 너무 부담이 지금 큽니다. 그래서 백신 안정성위원회 이걸 구성을 하겠습니다. 해서 네. 지금 그렇게 이 안정성 문제하고 그 인과성 문제를 좀 더 폭넓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